제가 인수 창업을 해서 서초구 반포동의 골목에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요. 4,900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 매장은 사실 소비자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는 상권인데 제가 콘텐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래서 골목에 있는 매장도 줄을 서기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이다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3년차 강성훈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딱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일단 시설 권리금이나 운영 권리금에 대한 비용도 있었지만 브랜드에 대한 상표 권리금을 좀 주고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수를 하고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던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왔던 적이 엄청 많았었고,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면 인건비도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저도 입지가 당연히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고, 제 주위의 분들도 많이 만류를 했던 경험도 있었지만, 브랜드를 잘 키우고 소비자분들께 많이 알려지면 손님들은 어디에 있든 찾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게 생딸기 우유를 개발하게 됐는데, 화장품 회사들이 찍듯이 엄청 이쁘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해시태그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점점 유입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19년도 4월부터는 그 골목에 있는 매장도 줄을 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장에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밖으로까지도 줄이 계속 있었던 경험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레트로 카페를 소개하는 탑3, 탑5에는 저희 카페에다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망하는 곳은 있듯이, 일단 첫 번째는 상권의 위치보다는 브랜드의 파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대한 컨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브랜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컨셉이 없이는 앞으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점 평수는 한 20평 정도 되어서요. 8평이나 10평이나 아니면 3평짜리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홀로 유입되는 손님들이 아무래도 떨어지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홀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위생적으로도 좀 청결해 보일 수가 있는데, 15평 정도에 한 6개 정도 넣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당 200만 원 선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인테리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간판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천차만별인 거는 LED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4m 정도 상가 기준으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시다 보면 인테리어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간 100%를 채우려다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 예산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오픈하려는 매장에서 필수적인 인테리어 컨셉이 어떤 건지부터 파악을 하고 좀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테리어 사기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 공사가 내일 모레 끝나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서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한테 돈을 더 주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실수로 했던 부분은 인테리어 업체 공사가 안 끝났는데도 100% 다 지불을 했거든요.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시공을 하게 되면 처음에 초기에 착수금이 얼마 들어갈 거고, 중도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체크를 하고 30%, 30%, 40% 이런 식으로 잔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외에 집기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당연히 새 상품보다 중고 상품으로 거래를 하면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직거래로 하는 것보다는 중고 업체에서 껴서 하는 게 AS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좋고, 3-4군데 정도 업체에 전화하다 보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기를 사게 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가게를 오픈하는 순간 그냥 매달 감가상각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고 저 또한 그랬었던 게, 저는 족족대로 썼었어요. 제가 사치를 위해 쓴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매출이 매일매일마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돈 관리를 사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6개월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집기들의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고, 간판이 불이 나가거나 아니면 분명히 돈 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매달 이제 5% 정도는 예비비로 항상 비축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노란우산공제라고 연마다 900만 원까지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면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달 50만 원이나 10만 원씩이라도 넣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전에 준비해야 될 자격증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있는 건 없고요.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해보시고 배워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리스타 관련된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개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글 쓰시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것을 메꿔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시려면 어디에 입점을 할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권 설정이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의 상가들은 계약 기간이 2년씩 최대 10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1년마다 만약에 갱신이라고 하면 1년마다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장사를 하실 거면 2년이 아니고 3년에서 5년까지도 임대인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이에 집기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월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인테리어 업체는 선정이 다 돼 있으셔야 되고 바로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경우라고 하면 오픈까지는 한 8주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권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너무 서둘러서 오픈하시는 것보다는 한 3달에서 4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은 사실 녹록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받쳐준다는 거면서도 그만큼 폐업률이 가장 많은 게 카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카페를 준비하시면서도 냉정하게 내가 이 카페를 왜 창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인 카페 창업을 하시게 되면 주변의 상권에 아메리카노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거에 대한 평균치로 아메리카노 가격을 설정을 하시고, 고정비에서는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식자재 비가 있을 텐데요. 크게 3가지가 있지만 사실 부자재 비용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돼요. 컵도 있을 거고, 컵홀더, 뚜껑, 빨대, 원두 가격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생각을 했을 때 판매 가격의 원자재비가 30에서 35%가 가장 적정하고, 아무리 높더라도 40%에서 50%는 넘지 않게 책정을 해야 합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무래도 판매량이 가장 많은데요. 1,000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아무리 100만 원어치 판매를 해도 인건비도 너무 많이 내게 되고요. 마진도 사실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그니처 메뉴를 생딸기 우유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메리카노 외에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와 곁들여 판매하실 수 있는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시는 게 좋은데, 유통기한이 길고 상온에서 보관하실 수 있는 쿠키류 같은 경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냉동으로도 요새 완제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마카롱이나 다쿠아즈 같은 경우도 좋고, 아메리카노와 같이 곁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세트 메뉴를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음료에 집중하게 되면 디저트를 매장에서 만들거나 뭐 반죽을 하거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거든요. 완제품 냉동을 받는 거에 대한 너무 거부감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은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카페 배달 어플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들이 나와서 리뷰 많은 순으로 필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뷰 수가 중요한데요.